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남편 에로스의 신뢰를 저버린 푸시케. 그녀는 과연 에로스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에로스를 찾아 떠돌던 그녀는 산 위에 있는 신전을 발견하고 혹시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신전 앞에 제단에 여러 곡식들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어요. 푸시케는 그것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신전은 신을 모시는 곳이니까요. 그곳은 대지와 농업의 여신인 데메테르의 신전이었습니다. 데메테르는 신전을 정리해준 담례로 푸시케에게 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아프로디테에게 가서 싹싹 빌어야 한다고요. 푸시케는 아프로디테를 만나 싹싹 빌었지만 아프로디테는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힘든 일을 시켜서 정당하게 벌을 내리려고 했어요. 첫 번째 미션은 엉망진창으로 섞인 엄청난 양의 곡물들을 밤이 되기 전까지 모두 분류해 놓는 것이었습니다. 푸시케는 불가능한 일 앞에 좌절했지만 어디선가 개미떼가 나타나서 과업을 모두 마치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에로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연히 아프로디테도 이것을 알아챘고 푸시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두 번째 미션을 내렸습니다.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 황금 양털의 털을 한 움큼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실 양은 너무 난폭해서 인간이 만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으면 양이 인간을 물어 죽이거든요. 아프로디테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가에 푸른 갈대가 푸시케를 도와줬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수그러진 후 양들이 낮잠을 잘 때 오전에 가시덤불에 양들이 떨구고 간 양털을 주워가라고 알려줬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이번에도 푸시케가 과업을 클리어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어려운, 인간이라면 절대 클리어할 수 없는 미션을 줬습니다. 죽음의 나라에 가서 여신 페르세포네에게 아름다움을 얻어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푸시케는 죽음의 나라에 가려고 높은 탑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습니다. 뛰어내리려는 순간 탑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인간이 죽음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꼭 우리나라의 바리대기 설화와 비슷합니다. 죽음의 나라로 가는 길은 게임처럼 다 공략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양손에 꿀물을 적신 빵을 하나씩 들고 입에는 동전 2개를 물고 출발합니다. 어둠의 길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절름발이 당나귀와 마부의 도움 요청을 무시합니다. 죽은 자들의 강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선 입에 물고 있는 동전 하나를 사공에게 건네줍니다. 손에는 빵을 들고 있으므로 돈은 상대방이 직접 가져가도록 해야 합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비참한 모습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무시해야 합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뜨개질을 하는 세 여인을 만날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도움 요청도 무시해야 합니다. 저승에서도 돈이 꼭 필요하고 손에 쥔 빵을 떨어뜨리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거든요. 저승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 개에게 빵을 하나 던져준 후에 저승의 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세포네를 만나서 원하는 것을 받은 후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한 손에 남은 빵을 저승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 개에게 마저 던져줬고 입에 물고 있던 남은 동전 하나를 뱃사공에게 주고 강을 건넜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포인트는 페르세포네가 준 아름다움을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이미 호기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던 푸시케이지만 이번에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아름다움을 조금 얻고 싶었거든요. 푸시케는 선물을 살짝 열어봤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아름다움은 바로 잠이었습니다. 잠은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죽은 듯 쓰러졌습니다. 이때 에로스가 나타났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가 나아갈수록 푸시케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도 호기심을 못 이기는 바람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푸시케를 에로스가 구했고 올림포스로 함께 가서 제우스에게 둘의 공식적인 결혼 승인을 부탁했습니다. 제우스는 기꺼이 이 커플의 결혼을 축복해줬고 선물로 푸시케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줬습니다. 나중에 이 둘의 사이에서 쾌락이라 불리는 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플레이우스의 산문에 나오는 큐피트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가 원전입니다. 신화 속의 인물을 차용한 로마 시대에 나온 소설이라고 합니다. 넝쿨이 들려주는 신화 이야기는 피에르 그리말의 그리스 로마 신화 사전을 기초로 합니다. 로마식 이름은 최대한 그리스식으로 통일시켜 전달해 드립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